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세요. 236페이지 오면 116조 대리행의 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도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나?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 본인이 의사표시해? 아니잖아. 계약 대리인이 하죠. 그럼 의사표시 하자. 즉 뭐 사기예요, 강박이에요, 진의의 표시예요, 통장의 표시예요. 이런 거. 선의, 악의.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누가 기준으로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게 그거예요. 의사표시 하자나 선의나 악이나 과실 유무는 다 누구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거 1항에.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은. 2항 특정한 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의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일단 보세요. 어떻게 가거나. 자, 갑이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한테. 그랬더니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병이 본인 갑을 사기쳤어요. 강박했어요. 상대방이 누구 사기쳤어요? 본인을 사기쳤어요. 강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을과 병 간의 계약을 갑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이 누굴 강박했어? 본인을 강박했죠. 그리고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죠. 을과 병하고. 그럼 이때 갑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을과 병의 계약 내용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저기 뭐 어디 하자가 있어. 의사표시하는 건 누구야? 을이 뭐 사기당했어? 강박 협박당해서 의사표시했어?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병이 본인을 사기나 강박했을 때에 을의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 계약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근데 상대방 병이 을을 강박했어요. 상대방이 누구 강박했어? 을. 대리인을 강박해서 그 대리인이 계약을 했어.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저건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을 강박하거나 하기 싫으면 그건 의사표시 하자야 아니야? 하자니까 당연히 저 계약은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갑과 을은 통장의 표시,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근데 병은 선이에요. 근데 병은 정의 대리인이에요. 얘는 소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갑하고 가장 매매의 통장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병이 계약했는데 얘는 얘 대리인이야. 그쵸? 근데 얘가 선이야. 그럼 얘는 소유자일 거 아닐까? 소유 맞지. 의사표시 하자나 선악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의사표시 하자, 아까 봤잖아, 116이라. 의사표시 하자건 선이건 악이건 다 누구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정은 소유자죠? 근데 문제는 얘가 또 악이네. 대리인은 선인데 본인은 또 악이에요. 그럼 얘는 소유자일까 아닐까 하는 문제 발생해요. 소유자? 소유자? 아니다. 116조 2항. 대리인 기준하죠? 원래 소유자야죠? 근데 116조 2항이 있다는 거야. 거기 보세요. 특정한 법률에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그 다음 보세요.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대리인도 뭐가 있는 거다? 악이나 과실이 있는 거로 취급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써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 자, 통정의 표시야. 그렇죠? 을명으로 등기가 있죠. 근데 얘가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얘는 이거 알아. 그럼 얘가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악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병을 내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리인으로서. 그랬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뭐 한다? 악의로 취급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볼까요? 얘 악이야. 얘 선이야. 소유자일 거 아니까. 대리인은 뭐예요? 악이. 본인은 뭐예요? 선이. 그럼 소유자일 거 아니까. 아니야. 거기 뭐라 했냐면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악이라고 되어 있죠. 2항에. 116조 2항에. 근데 본인이 선이면 대리인도 선이란 말은 없잖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얘가 악이니까 끝난 거야. 그냥 얘 볼 것도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의사표시 하자건 선이건 악이건 대리인 기준인데 선악 판단할 때에 본인 한번 봐주면 돼요. 대리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뭐가 되니까? 악이가 되니까. 판례문 그런 것도 있어요. 갑이 이중매매했어요. 얘가 이중매매한 거야, 땅을. 근데 얘는 이제 정의 대리인데, 얘 본인이고. 정의 대리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병이. 근데 본인은 그거 몰랐어요.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이중매매했는데 이 매수인의 대리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몰랐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 당연한 얘기지. 이중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원래 유효인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했죠.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잖아. 그럼 벌써 뭐야? 무효. 본인은 그걸 몰랐죠? 상관없지 뭘. 뭔 상관이야. 누구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 판례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은 설사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반사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판례. 그것도 보시면 되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거 이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의사표시는 누구 기준이야, 원래? 다.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리인. 의사표시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야. 효과는 본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자건 선이건 악이건 몽땅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당연한 얘기지. 다 이제 선악 판단할 때 대리인이 대리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뭐가 된다? 악이가 될 뿐이죠. 116조 2항에 의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보면 되고, 거기 보세요. 판례, 세 번째 판례 보세요. 거기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담한 거죠, 지금. 가담하였다면 대리 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설사 그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 맞다 이거예요. 누구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더 가르쳐줄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104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4조 폭행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범죄는 뭐예요? 무효죠?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만약에 불공정한 행위를 했어요. 대리인이. 피해자야. 불공정한 행위 피해자야.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거래하는 건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이냐면 대리인 기준이에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궁박할 일은 없으니까.
이거 판례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자, 23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판례. 거기 보면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여서 그 매매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의 인가를 판단하면은 매도인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하여 판단해야 하고 궁박사건에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와 있죠?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대리권 남용이 나오는데 이 대리권 남용을 하면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어가. 갑소의 땅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1억 정도의 시가. 을 보고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했어요. 뭐 1억 이상에 팔아줘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이 땅을 8천에 판 거예요. 시가보다 싸게 샀죠. 그래서 커미션 좀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고맙잖아. 커미션 좀 먹었어. 자, 그리고 8천에 매매하게 하고 병이 갑 보고 땅 내놔 하는 거예요. 8천 주면서 땅 내놔 하는 거예요. 갑은 땅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묻는 거죠. 유권 대리면 줘야 되고 무권이 만들면 되겠지. 뭐 뭐라.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그렇죠. 유권 대리지 당연히. 아니 갑이 을한테 뭐라 했어? 뭐 1억 이상에 팔아줘 그랬으면 무권 대리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팔아줘 그랬으니까 8천에 팔든 1억에 팔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저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유권 대리니까. 따라서 8천 주면 땅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당연히.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보자. 원래 대리인은 누굴 위해 행동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행동하냐 상대방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한 거죠. 이걸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더 흔한 거 있어요. 대표권 남용과 똑같은 건데 봐봐요. 어떻게 봐라. A 회사에 갑 이사가 있어요. 봐봐. 또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A 회사에 갑 이사가 있죠. 있는데 이것도 대표도 대리가 똑같으니까 회사에서 자재가 필요해요. 그럼 자재 사와야죠. 한 1억이면 사올 수 있어. 평균적으로. 근데 친구 을이 하필 그 자재를 팔아. 갑이다 친구가. 근데 어렵대 형편이. 1억 5천에 계약하는 거지 뭐. 친구니까. 그쵸?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은 A 회사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얘 이사잖아. 이사잖아. 효력 있는 거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우리나라 맨날 하는 내부자 거래가 이거잖아 한마디로. 내부 거래 우리 회장님 회사니까 싹 비싸게 사줘야지 한마디로. 내부자 거래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굴 위해 행동해야 돼? 회사를 위해 행동해야 돼. 상대방 친구를 위해 행동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대표권 남용이라고요. 대리권 대표권은 있는데 그걸 남용했다라는 거죠. 대표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유권 대리에서 효력이 있는 거야. 사야 무조건 줘야 돼 돈. 근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나쁜 놈이니까 무효다. 그럴 순 없잖아.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무효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효로 만드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대부분의 판례는 뭐냐면 민법 107조 1항 나서 6조 정도래요. 심리유보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민법 107조 1항 나서 6조 정도설 혹은 심리유보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민법 107조가 뭐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다? 유효하다. 그렇죠? 농담도 효력 있다. 유효하다. 그러나 단서가 뭐예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다. 그 규정.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다. 그 규정을 끌어쓰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상대방 병이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저 계약은 뭐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갑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정서예요. 대리권 남용은 원래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유권 대리예요, 당연히. 내리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거 문제가 있으니까 무효로 만드는데 그 무효로 만들면 뭡니까? 107조 1항 나서 유치정수돼요. 그래서 시험에 그게 나와요. 또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시험에. 맞아, 틀려? 맞지. 갑자기 대리권 남용 나오면 이게 뭔 소리인가 한다고. 그게 시험에 그 문장이 나와요. 그게 나와요, 문장에. 그래서 진이 아닌 표를 규정한 민법 107조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된다? 나온다고. 그것도 시험 문장에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를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법인의 대표의 경우에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로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 판례 통설은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종설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나와 있죠. 일부 판례 신의칙설도 있는데 그건 별로 신경할 건 없어요. 신의칙설은 뭐냐면 그거예요. 얘가 의리 대리권 남용했으면 알면서, 알죠? 알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행은 신의에 따라 어떻게 해라? 성실하게 라고 했는데 그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신의칙설이에요. 근데 그건 일부 소수 견해고 소수의 판례가 있는 건데 일단 대부분은 107조에 한다서 유치적으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맨 밑에 대리인의 능력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은 뭐라고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시험이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험에. 그럼 뭘 분명히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행위 능력인지 의사 능력인지 헷갈린다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정신은 똑바로 박혀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시험 문장에 딱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버리면 뭐가 요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복대리 나온다. 이 복대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해요. 뻔한 얘기만 나와요. 벗어나지 않아. 절대로 안 벗어나 여기서 안 벗어나는데 자 벗어 어떻게 나가나? 갑이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대리행위 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 을이 이제 대리행위를 해야죠. 근데 을이 대리행위 안 하고 또 얘가 병어 대리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얘 뭐예요? 대리인 얘는 뭐냐면 복대리인이라고요.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을 뭐라 한다?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더 쉬운 거 우리 아들이 7살인데 땅이 있어요. 소원이야, 내 소원. 우리 아들 명에 땅이 있는 거. 그렇죠? 내 아들이 7살인데 땅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7살짜리가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걔는 미성년자잖아.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법정대인 내가 해줘야죠. 나 법 알아 몰라. 난 알지만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호사가 뭐야? 복대리. 내가 대리인. 변호사는 뭐예요? 복대리. 우리 아들 본인, 나 대리인, 변호사 복대리. 간단하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복대리 그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나와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본인의 대리인이지. 변호사는 날 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대리하는 거죠.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아들 땅이야? 아들 땅이잖아. 아들의 대리인이 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아들 땅을 내가 해줘야 돼. 내가 못하니까 변호사 선임한 거 아니야. 그 변호사는 우리 아들의 대리인, 내가 선임하겠지만 우리 아들의 대리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꼭 시험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나와요. 아니지. 본인의 대리인이지. 아, 누구 땅, 자, 얘가 팔면, 정한테 팔면, 권리부양하자가 얘야? 갑이야? 갑이지 당연히. 웬 얘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문장. 복대리인 선임 행위도 대리행위다 라고 나와요. 얘가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것도 대리행위다 라고 나와요. 맞을까 틀릴까? 을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도 대리행위다. 맞을까 틀릴까? 보세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했어요? 땅 팔아줘. 땅 파는 대리권을 줬지. 대리인 선임하는 대리권 줬어요? 어? 아니잖아. 땅을 팔으라고 했지 대리인 선임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얘가.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 선임하는 거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권한에 기해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권한, 내가 뽑는 거. 아, 우리 아들한테 야 뽑아 대리인 뽑아도 돼 물어보고 뽑는 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내가 독자적으로 뽑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일반론인데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 대리 선임하죠?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걸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으면 안 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어떻게 되겠어?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지. 시험에 가끔 그 얘기가 나와요. 복대리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거 소멸하면 얘도 끝나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얘는 여전히 대리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얘가 복대 선임했죠? 얘가 팔아도 되고 얘가 팔아도 돼. 어차피 상관없어. 얘 복대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맨날 나오는 게 그거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에 기해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 그래서 두 가지 문장.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두 가지 문장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복대리는 어떤 경우에 선임하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에 대해서 임의대리의 경우를 보자고요.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랬더만 을이 이제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을이 엉뚱하게 병을 대리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 함부로 선임해요? 믿을 만한 놈 선임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선임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하고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선임했겠지.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부터? 을이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병을 선임했어. 그럼 얘하고 뭐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얘하고는 뭔 관계야?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임의로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 복대리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임은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을이 누가 계약해야 돼? 갑을 병중에서 누가 계약해야 돼? 여기서 갑이 을 줬죠? 을이 계약을 해야죠? 근데 얘가 얘를 선임한 거 아니야? 이거 엉뚱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복대를 선임하려면 갑한테 물어봐야지. 선임해도 돼요? 했더니 오케이 했을 때 그런 경우나. 혹은 얘가 대리행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웠어. 교통사고로. 그건 대리행위 해 못해? 못하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복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걸? 을이 해야 되는 걸 병한테 밀어버린 거지. 넘겨버린 거잖아. 그러면 병이 했을 때 이게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되는데 병을 선임해가지고 병이 했잖아요. 그럼 누가 뽑은 거야 저거? 을이 뽑았잖아.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야지. 잘못되면 책임져야지 당연히 을이. 그럼 어떤 책임이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요. 즉 제대로 된 놈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자해라 이거죠. 침 흘리는 놈 뽑아가지고 망했다. 그럼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본인의 지명에 따른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을이 갑한테 그런 거예요. 저 복대에 선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병이라는 놈이 괜찮지 않니? 추천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했어? 지명했죠. 그럼 책임이 가중되겠어? 감경되겠어? 감경되겠지. 당연한 얘기지. 얘가 뽑기로 했지만 얘가 지명했으니까.
책임이 감경돼서 복대리인이 부적임, 적정하지 않아, 불성실, 맨날 농땡이 펴, 그걸 알면서도 이걸 알았어. 제가 적정하지 않아. 쟤는 그거 경험 하나도 없어. 땅판 경험. 그리고 맨날 놀러 다녀. 불성실해. 알죠? 이제 복대리인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빨리 잘라야지. 해임을 태만히 하거나 또 갑한테 일러야지.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이 넣어져 있어, 법에. 그래서 본인의 지명에 쫓아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임, 불성실을 알면서도 해임을 태만,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자를 수 있지. 해임을 태만히 하거나 갑한테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 우리 아들 땅, 나 아빠, 그쵸? 변호사님 하는 거, 그쵸? 이거죠? 그럼 복대선임 할 때 아들한테 물어보고 선임해? 내 맘대로 해. 그쵸? 아들, 7살이 뭘 알아, 그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법정 대리는요, 본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한이 크니까 책임도 커야지. 잘못되면 다 책임져야 돼. 복박. 의존이 낮아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금처럼 소송 같은 건 어쩔 수 없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 민법 조문이에요. 민법 조문. 민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복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법조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보자고요. 238페이지의 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요? 자신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의 권한 내 행위를 행하게 하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권한에 의하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에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반가로 1번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책임.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복임권을 갖는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도에 관하여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상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이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옆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 반면에 복대리인 행위에 관하여 자신에게 선임 감독상 과실 유무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나와 있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40페이지를 보면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부터는 무권 대리를 보는데 이 무권 대리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권이 없어야 문제가 되지, 한마디로 말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럼 보자. 무권 대리가 뭔가. 극단적인 예로 그거예요. 갑소에 땅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대리인을 사칭하는 거죠. 사칭해서 병한테 이 땅을 1억 원에 파는 거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임을 사칭하고 병하고 저 계약을 저거한테 1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 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땅 팔아먹었다, 대리를 사칭하고 팔아먹었다고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무권 대리는 그래서 뭐다? 무효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 땅이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5천만 원짜리 땅인데 옛날부터 팔고 싶었어. 못 팔았어. 근데 을이 얼마에 팔았어? 1억에 팔았어. 고마워. 인정하고 싶어?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죠? 당연히 인정해야지. 어차피 을은 자기 책임하에 계약한 거 아니야. 을은 지가 1억에 가치가 있다고 산 거 아니야, 어차피. 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 계약 인정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갑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똑같아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야, 계약 추인하면 저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 그렇다고 뭐 유권 내리는 건 아니고 무권 내리긴 하지만 추인하면 또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 또 하나는 나 추인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저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 추인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죠. 추인 거절권. 그래서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추인 거절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인하면 저 계약은 뭐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버리고 추인을 거절하면 뭐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 확실하게 무효가 돼버려요. 말하면서. 자, 그럼 상대방 입장에 보자.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갑이 추인을 하면 저 계약은 뭐예요?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니까 저 계약은 갑의 의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 하면 최고권이라고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촉구권 돼 있었죠. 제한 능력자의 촉구권 이렇게 되었죠. 그것도 옛날엔 최고권이었어요. 법에. 최고권인데 법을 바꾸면서 촉구권 했는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바꿨어. 이건 최고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한능력자의 촉구권 봐도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걔한테 제한능력자가 안 되면 법정대리한테 추인할 수 있는 게 법정대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 여기 추인할 수 있는 건 을이 아니라 갑이니까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한 걸로 볼까 거절한 걸로 볼까? 거절한 걸로 봐요. 대답해주는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똑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게 이상한 계약 맺어가지고 머리 아파 안 아파? 지금 상대방 병은 이상한 계약 맺어서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프지. 갑이 추인하든지 말든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에이 없던 걸로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상한 계약 맺어서 머리 아프니까 얘한테 하나의 권한을 뒀어요. 뭐? 철회권. 제한능력자 똑같은 거 있었잖아. 제한능력자도 철회권 있었잖아. 철회권이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선의의 경우에만. 즉 상대방이 을이 무권 내림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을이 무권 내림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그래놓고서 철회한다는 것은 지가 알면서 계약했다는 건 자기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철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뭐인 경우에? 선의의 경우에만 철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냐면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뭐가 있냐면 최고권이 있고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갑이 추인을 했어요. 그럼 저게 한 뭐야? 유효. 상대방 병이 철회했어요. 그럼 저게 한 뭐야? 무효. 무효잖아. 그럼 갑은 추인하고 병은 철회하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요. 먼저 한 놈이. 갑이 추인했죠? 저게 한 뭐예요? 유효. 병 철회 못해요. 끝났어. 병이 철회했죠? 뭐야? 끝났어. 무효야. 갑 추인해도 의미 없어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요. 근데 이제 결국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 안 한대 제가. 그럼 저기 하면 뭐예요? 무효. 갑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을의 병의 입장에서는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했는데 갑이 추인을 거절하니까 갑한테 뭐 요구할 수는 없잖아 이제 무효니까.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죠?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무권 내린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135조는 무권 내린의 책임을 져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즉 무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주의해야 돼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누구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얘가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을이 책임을 지는데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얘는 얘 보고 땅을 내놔라. 계약을 이행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을 내놔라. 그럼 땅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사서 주면 되잖아. 사서 줘야지. 사서 줘야지 당연히. 그렇죠. 사서 못 주면 채무 불이행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서 주면 되는 거니까.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상대방이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단 상대방이 무권 대리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병이 을이 무권 대리임을 알았어요. 혹은 주변 사정이 알 수 있었어. 그럼 저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을이 알아 몰라. 알면서도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고. 또한 뭐가 있냐면 을이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 책임 아니다 했잖아. 그래서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마찬가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의 무권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혹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맨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 우리나라 벌어진 사례예요. 아들내미가 아버지 땅을 파는 거예요. 아들이 저는 아빠의 대리인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야 땅을. 망나니 같은 놈이. 저 계약은 아빠가 데리고 다녔어. 저 계약은 가벽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을 우리 아들이 팔아먹었어. 나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내가 대리권 조수 안 줬어. 안 줬잖아. 대리인이야 아니야? 아니니까 무권 대리야. 아들이고 뭔 상관이야. 무권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가벽의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무권 대리였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바로 가셨어요. 조금 먹고 가셨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상속인은 얘밖에 없는 거야. 유일한 상속인이야 얘가. 그럼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가 이제부터? 을로. 본인의 지위 포괄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도 본인의 지위도 같죠. 본인의 지위와 무권 대리의 지위를 같이 갖게 됐잖아 지금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본인의 지위도 있으니까 본인의 지위에서 저 승인 추인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 봤어요. 추인 안 할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을이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죠. 팔았는데 본인이 죽어가지고 무권들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지금. 상속받은 상태에서 나 추인 거절할래? 본인이 지금 상속에 추인권을 가졌으니까 추인 거절할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신의 측에 반해요. 네? 계약 부합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지.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하다? 아니죠. 판 건 누구였어요? 아들이 파지. 을이 파지. 갑이 판 게 아니거든. 저 물권행위 자체가 무효거든 원래. 물권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저건 무권리자 처벌행위가 무효예요. 저건 원래. 근데 현재 권리관계가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에 팔았으면 상관이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에 팔았으면 권리자 맞잖아요. 근데 무권리자였을 때 팔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갑은 판다고 했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을은 판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쵸? 근데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추인을 거절한다는 건 안 판다는 얘기잖아. 그럼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틀리지. 선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금지 원칙. 금반원의 법리. 금반원의 법리 배웠죠? 이게 대표적인 판례예요. 금반원의 법리.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요게 판례가 있어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신의 측에 반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판례는 없는데 논리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얘가 죽어서 얘가 상속됐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논리적인 얘기라서.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죽어서 무권대리인이 죽어서 아버지가 아들 딱 팔아먹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본인이 상속했어요. 그럼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꾸로 무권대리인이 죽었어요. 무권대리인이 죽어서 본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본인이. 방금 전에 본인이 죽어서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았잖아. 거꾸로 이번엔 무권대리인이 죽어서 본인이 상속받았다고요. 그럼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을이 얘기했잖아. 그쵸? 죽으니까 거절한 거 아니야. 1구2연이 아니야. 1구2연 맞지? 근데 얘가 죽어서 얘가 상속받으면 얘가 판다고 했어? 아니잖아. 1구2연이 아니지. 따라서 추인을 이론적으로 거절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지. 어차피 책임 물을 테니까. 무권대리 책임 물을 테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차피 두 번째는 안 나올 테고 첫 번째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대리 상속받은 경우에 무권대리인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좀 복잡한 얘기들이 좀 몇 개 더 있는데. 자, 240페이지는 법조문조야.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뒤집으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지. 132조 잘 보세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니까 추인의 의사표시나 추인 거절의 표시는 얘한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래? 라고 무권대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얘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추인 또는 거절의 표시는 무권대리, 상대방, 승계인에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은 을한테 5월 1일 날 그래 그 계약 인정할래? 추인했어요. 근데 병은 얘한테 5월 2일 날 철회했어요. 누가 이길까? 추인한 게 이길까?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뭐라고 했어요? 법에 봐봐. 법 좀 다시 봐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쵸? 즉 5월 1일 날 을한테 추인했다 해도 병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병은 철회하면 병이 이겨요. 저거는. 근데 거기 뒷장 이어서 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1일 날 여기다 추인했고 얘가 5월 2일 날 그걸 알았어. 그 이후에는 얘는 철회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왜냐하면 무권이라는 추인하면 상대방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 얘기해 주제는. 그러니까 무권이라는 추인했다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럼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자, 뭐 의는 보면 되고. 자, 추인권. 동그라미 2번을 잠깐 볼까요? 보면 추인권은 형성권으로서 무권 대리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무권 대리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두는 사실만으로 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뭔 얘기냐 이건. 추인도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 없어요. 묵시적인 경우도 가능해요. 예컨대 상대방이 돈 주네. 돈 줘. 갑이 받아. 그렇죠? 인정한 건 만 거야. 상대방이 돈을 줘요. 그랬더니 갑이 받아. 인정한 건 만 거야. 인정한 거지. 추인하고 얘기 안 해도 사실은 법정 추인인데 인정한 거예요. 추인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에 하면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지. 얘가 묶어내린 거 알아요. 얘가 묶어내린 거 알았어. 알았다고 해서 얘가 뭐 의사표시 해야 돼? 을이 내 땅 팔아먹은 거 알았어요. 갑이 묶어내리로서. 그럼 어차피 저기가 뭐예요? 갑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있어도 돼요. 있어도 돼. 어차피 효력 없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추인이냐? 그건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은. 그렇죠. 어떤 의사가. 그래서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또 이제 판례 보면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요 판례를 좀 해봐야 되는데. A라는 종중이 있었어요. 종중 땅이 있어요. 갑이라는 애가 종손이야, 얘가. 종손이 종중 땅을 팔아먹은 거야. 종손이 종중 땅을 팔아먹었어요. 쟤는 대리권이 없었어요. 대표권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종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묶어 내리니까 효력이 없죠.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근데 종중의 어르신들, 종장 어르신, 종중의 제 어르신이 종장이라고 하는데 종장 어르신을 비롯한 문중의 여러 어른들이 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한다 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횡령죄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형사 고소해야 할 사건인데 고소도 안 했어요. 추인한 걸 거니까. 추인한 걸 거니까. 정답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렇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이런 처분행위 하려면 종중총회에 결의가 있어야 돼요. 총회에 뭐가 있어야 돼? 결의가 있어야 돼. 몇몇 어르신들이 이해한다고 했다고 해서 저게 결의된 건 아니지. 그렇죠? 종중 원주 몇 명이 이해한다. 얘들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 종중총회에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저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저것만은 추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판례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상속문제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무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하.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을이 대리권 없이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후 본인 갑이 사망하여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법령을 한 후 우연히 본인의 지를 승계받았다고 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거나 금반원의 법리, 선행행위의 모순된 행위의 금지, 즉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권리에서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료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어떻게 한다? 거절한 걸 본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상대방의 차례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인 때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다? 선의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선의자만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135조 1항.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대리로서 계약을 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는 자랑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표현대에 나오는데 표현대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